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발 훈풍, 오늘은 또 국내 증시도 따라서 이 훈풍을 네. 받고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양적 완화입니다. FOMC 의사로 공개로 불거졌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우려감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죠. 네, 우선 어저께 벤 버냉 FRB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요,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또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다면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FOMC 대다수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와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영향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 시장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표를 보면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부터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도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 등 이제 일부 금리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는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부터 이와 관련한 사항까지 또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시퀘스터 발동 시점이 바로 하루 앞에 다가왔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협의가 또 실패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사실 좀 어떤 결과든 간에 예단을 하기는 좀 금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이번 달까지 재정 건전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이제 한 6개월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8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감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 규모 축소, 이 규모가 한 월 평균 4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 건전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자.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양당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시퀘스터를 피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하고 복지 지출 삭감에 있어서 공화당과 타협할 여지를 내비친 만큼 추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에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뭐 요번이 될지 아니면 그게 좀 연기가 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또 의회 지도부가 이 시퀘스터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1일 전격 회동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1일이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발동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타격을 미치는 또 4월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단을 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승 동력이 훨씬 더 큰 양상인데요. 하지만 최근을 살펴보자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선전하는 장세가 좀 요 며칠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중소형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당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이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주목을 받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그 미국 시장은 최근에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가가 보통 고가를 갱신하다 보면 계속 오르다가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해지고 있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매물 출회가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보는 편이 좀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이런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코스닥 쪽이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다시 말해서 오늘 조금 오른다고 해서 코스피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은 그 정책적인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료복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면 뭐 영화도 있을 거고요. 캐릭터, 교육, 그리고 음원, 엔터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물론 있을 거지만 아직까지는 좀 셋톱박스 쪽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이제 식자재 유통 쪽 이 부분이 이제 그 대기업 쪽이 조금 아직 그 시장이 아직 크진 않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조명 쪽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코스닥 쪽에 관심 종목들 또 관심 종목군들 쭉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